우리 아직 안 망했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아망이고요. 사실은 팟빵으로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정말 하기 싫은데 유튜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을 만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G씨부터. 저번에 한 소개랑 이어진 거죠? 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남자 고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두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저도 잘 한 주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정구섭이고요. 저는 어제 드디어 회사 업무에 복귀했고 아침 8시 출근이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주진 씨는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둔 거죠? 4일? 5일 남았죠. 네, 5일 남았습니다. 그냥 행사로 여기기로 하신 걸까요? 가족 행사 같은 일단 뭐 일주일 동안 다들 뭔가가 큰 일은 없었나 봐요, 다들. 그런 시기 아닌가요? 그냥 지금은 다들 되게 준비를 하는 시기인 거죠. 사업을 준비하고 뭔가 뭘 할까 고민하고 이런 시기인 건가요? 그냥 바쁜데 너무 바빠서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아요. 뭐 슬슬 이제 각자 내셨던 지원 사업들 이제 슬슬 조금씩 결과들이 나오는 시기 아닌가요? 아직 뭐 그런 건 없나요? 조금씩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밀리더라고요, 자꾸 일정이. 꼭 그러다 이제 막 면접 밀리고 막 같은 날 닥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문화재단 사업은 항상 좀 밀리는 것 같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문화재단 사업, 시에서 하는 거 항상 밀리는 것 같고. 안 떨어진 게 어딥니까? 아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결과 발표가 밀려.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희망입니까? 희망 고문입니까? 우린 줄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아침부터 숙연해지는 이 상황을. 아직까지는 쓸 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한 6월까지. 지금도 쓰고 있고. 네, 근데 그게 또 대충 요 시즌이에요. 지금 딱 이때 4월 대충 초 안에. 대충 그 지원 사업 파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개 가져가는 그 지원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업체다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나 오지 업력 따지면 몇 백만 원 이런 거는 안 쓰게 됐고 시기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한 요새 쓰는 건 한 3천 이상들 쓰지 않나? 빡세긴 하겠다. 경쟁률도 세잖아요. 확실히 금액이 높아지면 경쟁률도 좀 더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인천 기준으로 인천 업체만 쓰는 것도 안 쓰고 없죠 거의 사실상. 지금 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경쟁률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저기 들려는 오던데 안 쓴 데가 없다는. 저희 못 썼어요. 소상공인이 아니라. 주변에 많더라고요. 군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뽑는 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한 곳에서 뭐 100몇 개를 뽑으니까 그냥 한번 내볼까라는 마음으로 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딱 들게 하잖아요. 이게 10개 뽑는다 이거와 100몇 개 뽑는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 금액도 완전히 다르고 좀 요즘 그게 핫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정부에서 로컬을 많이 미니까 아무래도 로컬 쪽이 좀 사업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준면접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준면접이 여전히 싫으신가요? 네, 저희는 준면접은 100%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그냥 그거는 사실 근데 이유는 그냥 뭐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겠지만 줌이 항상 뭔가 느낌이 저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앞에 나가서 하면 어쨌든 좀 떨려도 뭘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소통도 되고 가끔 이제 눈인사도 좀 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하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끝나고 나도 좀 찝찝하고. 실제로 뭐 PT를 할 때 거의 준면접을 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는 시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서류 보고 있고.
그렇죠. 맞아. 이러는 게 그 눈에 조그맣게 보이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의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는 것 같긴 약간 하더라고요. 유튜브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편해요. 제가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이제 팟캐스트 하시니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저희 얘기하는데 시선 안 맞으시고 가끔 저기 창문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밑에 화면 사람 두지 말고 그냥 여기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이러고 얘기하시는. 근데 일단 뭐 1차를 붙어야지 뭐 죽을 안정을 맞네요, 뭐라든. 맞네요. 잘 되겠죠. 잘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뽑아서 면접도 최소 3배수면 2.5배수, 3배수만 해도 300팀을 넘게 면접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진짜 많이 보는 거죠. 거기도 아마 지금 엄청 머리 아플 거예요,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저번 주에 첫 회에서 저희가 계속 많이 서로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인천에는 뭘 하면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뭘 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맨날 애들은 다 어디가 있나, 청년들도 그렇고 뭐 청년이 아니면 어른들도 그렇고 다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뭐 할 때 청년들을 잘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걸로 오늘의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 저번에 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진짜 힘든 거죠. 뭐 하나 할 때 한 10명 모으기도 진짜 어렵죠. 사실 재단에서 뭘 해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지역재단이니까 더 어렵긴 하지만 그 구에 살거나 일하거나 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더 어렵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뭘 해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인천은. 그죠? 다들 숙연해지지 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무슨 행사를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 모으는 건데, 저희 주변에 이제 술 가지고 모임 진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인천에서 1년 동안 한 4-5번 했나? 4-5번 모임 하는데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결국엔 지인들로 다 채우다가 서울 쪽 넘어가서 행사 2번 했더니 바로 며칠도 안 돼서 그냥 풀로 다 차고, 15명, 20명 그 좁은 단위 모으는 게 인천에서 좀 어렵다면 거기서 훨씬 쉬웠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듣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똑같고 모집 같은 방식도 프로그램에 똑같은데도 같은 모집 방식인데도 완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심지어 지인을 초대했을 때의 반응도 다르니까. 아, 네. 지인들도 서울이야? 오케이 갈게 이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그 친구도 서울에서 모임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OMP 같은 경우는 계속 이 OMP 2층 공간에서는 1층 공간에서 어떤 문화 행사나 프로젝트들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조금, 저는 사실 한 3분의 1 정도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오면 조금 온 대로 그냥 진행을 나름 소소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시간대를 잡기도 애매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그 남은 시간에 집에 돌아올 때 인천에 오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거나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공간 이용 가능한 시간이랑 그런 게 겹치는 게 좀 있어갖고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능한 시간에 열고 올 수 있는 사람을 환대하자, 이런 태도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의 반포기 상태군요. 그냥 그 상황에 그냥 나를 적응시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그쵸, 편한. 저도 재단 10년이 넘었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청년 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특히 공연을 할 때나 뭐 축제를 할 때도 사람을 모집할 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잘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제 휴가 들어가기 전 해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5월달에 이제 콘서트를 갑자기 하라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문화공원, 이제 연수구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뭐 라인업이 뭐 메인 라인업이 박정현 씨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재 씨는 이제
4F? 4층이라고 부르나? 뭐 4F라고 부르나? 하여튼 그 이제 포맨, 옛날에 포맨 그 팀이 이제 두 번째 팀이고 이제 그게 다였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앞에 국악 뭐 하고 뭐 이제 뭐 중간에 껴있는 가수 한 분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날 아마 문화공원에서 한 콘서트 역대에서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혼자 홍보했고 제가 혼자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날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게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제가 한 거니까 진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든 난 맞춰야겠다, 이걸 그냥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좀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 이게 박정현의 효과인가? 박정현 씨가 진짜 그 정도인가?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근데 그때가 코로나 끝나고 이런 경험이 없었을 때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이건 복불복이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복불복이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있고 그냥 내가 그때에 딱 맞았구나, 이 행사는.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약간 저희도 축제 기획하고 이랬을 때 느낀 건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확실히 뭐 당근은 모르겠어요. 당근으로도 제대로 모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무조건 오프라인 기반으로 했을 때 어르신들 타겟 정도는 모아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접할 이 매개체 같은 게 좀 확실히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울 쪽은 일단 조금만 노출시켜도 타겟이 되는 범위나 단위수가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서울을 타겟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경기, 인천 다 오거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 네, 광고 같은 거 할 때. 네, 뭐 강남에서 저녁 7시, 8시에 행사가 있어 해도 인천에서도 와요. 10시에 끝나도 10시에 끝나고 가요. 이게 가능한데 이제 거기서 일로 온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 멀다 이렇게 좀 치부가 되는 게 있지 않나. 또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좀 주제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끼리 얘기한다고 뭐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건 여기 당사자들이어서 이 고민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이야기여서 그래도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안고 있다는 걸 조금 알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 인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서울을 끼고 있는 그 주변의 도시들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서울 주변뿐만 아니라 그 서울을 제외한 지방, 그러니까 서울 제외한 우리나라는 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은 다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뭐 부산 이런 데 가도 다 마찬가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되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면 사람이 없나? 청년이 없나? 라고 하면 청년이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인구도 많고 청년 인구도 뭐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지도 않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계속 고민을 하는 지점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진짜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일 수도 있고 놀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다고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밌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놀고 막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서울에 어차피 다 있고 서울에 가면 재밌는 사람들 많고 잘하는 사람들 많고 이미 인프라 다 있고 교통 좋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좀 멀리 생각하면 한 20년 정도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드는 게, 이게 사실 이제 홍대, 저희 지금 뭐 홍대나 강동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저기 성수나 이런 데가 진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수는 완전 공장 단지였거든요. 그렇죠. 애들은 없었어요. 아예 젊은 애들 없고, 저희처럼 막 음악하려고 딱 한 5년 전만 해도 음악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반지하
방 같은 거 500에 30 알아보려고 막 찾아다니는 정도였지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글로 다 이렇게 제 생각엔 밀려왔다고 생각해요. 뭐 잠실에 뭐 강남에 이런데 그런 친구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싼 데로 왔다가 그쪽에 문화가 생기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거리가 되고 뭐 홍대 합정 뭐 망원 상수 다 똑같잖아요. 홍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안 되니까 연남동으로 빠졌다가 연남동 안 되니까 이제 밖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된 것처럼 결국에는 서울 쪽이 다 그렇게 포화가 되면 점점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최소한 서울에 못 살고 못 유지되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졌을 때 바깥쪽에서의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지금 이거는 되게 그 어떤 분이 그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약간 서울이 핫한 이유가 서양에서는 이 도시가 브랜딩 되는 거를 자기들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이 변화되는 과정을 서울이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브랜딩 되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되게 신선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가 결국에는 이제 서울을 확장하는 개념인데 지금 맨날 나오는 무슨 메가시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 판교나 이런 데들 이제 확장시키고 일상 개발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서울의 생활권을 확장시키는 개념이잖아요. 동탄 이런 것도 그쵸. 사실은 다 서울이랑 서울의 생활권을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그 도시의 매력은 뭐가 될까? 그냥 서울권이라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몇 분 거리 뭐 이런 거라서. 그 부분은 약간 서울이라는 타이틀 말고 예를 들어서 홍대, 성수를 서울이라고 그냥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에 간다 그러면 성수동에 가는 거 그리고 딱 그 이미지가 있고 홍대에 가면 홍대 합정 상수는 딱 그 홍대의 이미지가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야, 뭐 김포가 갑자기 서울로 편입돼가지고 서울이다 이게 웃긴 이유가 사실 김포는 김포니까의 개념이잖아요. 인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이 한면으로 있으면서 서울 통합설. 네, 그러니까 인천 서울 통합설. 그러니까 인천을 서울로 넣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확장이 되나? 네, 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정부만 해도 옛날에는 미군기지 막 이런 걸로의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동두천 이런 데가 막 미군기지 이런 게 강했다가 요즘 보면은 거기도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제 지하철로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빠지는 거죠. 점점 신혼부부들이 유지를 못하니까 다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안에 솔직히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안에서 가능한 환경이어야 유지를 하지 사실상 애 하나 낳고 살려면 밖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이제 오세요 해야 되지 않나. 낙수 효과네요. 낙수 효과죠, 솔직히. 근데 사실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기는 하잖아요. 원래는 인천이라는 곳 자체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 쫙 모여있던 지역,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쫙 모여있던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점점 도시가 확대되고 커지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인천이고 그분들이 결국 서울에 가서 그 경인 1호선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여기도 원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시작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죠. 저는 느끼기에 예를 들어 송도에도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나 공장들이나 일하시는 이제 뭐 저희 또래나 혹은 저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있고 근데 이분들이 굳이 송도에서 6시 7시 넘어서 일 끝나고 굳이 자기들이 뭔가 즐길 거리를 찾아서 여기도 분명히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로 가서 그 시간도 차를 몰고 가거나 갔다가 또 다시 여기를 오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매력이 서울에 있는가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예를 들어 뭐 OMP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마치도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인천에서 다른 데서 하는 뭐 국립서점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게 절대 퀄리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거기까지 가서 굳이 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인식의 차이일까? 인천에서 하는 건 당연히 별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닐 수도 있어요.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을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인천에서 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서울도 유지되는 독서 모임이 오래 유지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독서 모임이 많이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대신에 이제 원체 생산자가 많은 거죠. 커뮤니티에 생산자가 많으니까 없어지는 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체감한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 인천에서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아, 나 왜 인천에서 안 되지 하고 서울로 갈 때 고도화를 시켜요. 그 사이에 네, 아까 그 술 모임 하신 분도 네, 그렇고 똑같은 느낌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나온 콘텐츠의 아웃풋이 달라요. 조금 사진을 더 잘 찍는다던가 공간이 조금 더 묻어 있다던가 분명히 뭔가 발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 왜 서울에서 사람이 안 모이지 하고 인천에 와서 시도하진 않는단 말이죠. 역적과 그런 것도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왕 서울 가서 한 거 서울은 인천에서 서울로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넥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발전해서 가야 되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똑같은 콘텐츠인가? 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사실 그 인스타그램에서 저도 어떠한 다양한 커뮤니티 광고 같은 게 많이 뜨는데 소모임 광고가 뜨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것도 너무 솔직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것 중에도 이제 타겟이 되게 뾰족한 콘텐츠들은 그렇게 많은 광고비를 태우지 않고 금방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콘텐츠의 타겟이나 페르소나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모이는 걸 수도 있다. 예전에 저기 서군가 청랑가 어디에서 좀비 페스티벌을 열었는데 공공 예산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후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젊은 애들 진짜 많이 모였대요. 청년들 진짜 많이 재미있게 모으려고 했는데 저기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넥스트부터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모인다는 거죠. 뭔가가 핏하면. 그렇죠. 맥주 축제 사람 많아요? 어휴 난리 나죠. 그럼 그거는 자,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도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인천에서만 모여도 그냥 그렇게 그 되는 사람들 특히 그 송도나 그 근처 사시는 분들 그냥 걸어서 가서 그냥 즐기고 와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쉽게 편하게 전 사실 서울에서 갈까 하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근데 그 그거. 사업은 잘 된 사업인 것 같은 게 네. 저희가 작년에 그 시흥에서 거북선 축제를 했잖아요. 그 시흥 시장님이 꽂혔던 게 맥주 축제였어요. 송도. 오.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도 저런 거 만들자. 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북 뭐요? 거북선. 거북섬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북섬? 네. 아, 거북선 축제를 거북선. 야 맥주 축제 좋다 야 우린 거북선이다 이러는 줄 알았어. 이순시장들 막 거북섬? 나오고, 거북섬. 거북이 모양으로 인공섬. 인공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하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엔 피드백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후속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 있어요. 맞아요. 그 인천에서 저도 제법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럼이라던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비슷해요.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말하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 싶은 게 어떻게 모일까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들 왜 인천에 안 모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100만 개 얘기해요. 다 언제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까지 안 가고 그 자리가 끝나요 그냥. 응. 넥스트 없이 또 각자 도생이에요. 자 문제 들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하고 해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반복이죠. 맞아요.
그 지점이 항상 딱히 해결할 그 생각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히 드는 게. 근데 저는 아까 호두가 한 말이 정답인 것 같아. 이제 이 상을 계속 겪다 보면 사실은 그걸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이걸 더 잘하는 게 내 멘탈에도 좋고 우리의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이들한테 니즈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축제 같은 경우도 그냥 하면은 잘 모여요. 생각보다 저희가 기획한 것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올까? 저희는 유명한 사람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명 정도? 근데 와, 떼거지로 다 같이 와가지고 즐기고 막 재밌게 놀고, 와, 이렇게 인천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구나 하고 싹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축제 기획하자 같이 모으면 또 없고, 약간 뭐랄까, 곁다리로 하고 있는 행사에 오 재밌겠다 하고 오는 게 더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소형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들은 약간 낯을 가리나 싶기도 했어요. 네. 뭐 근데 제 생각에 약간 기본적으로는 약간 브랜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도시도 서울이니까 좀 더 잘 되는 이유가 서울이 브랜딩이 더 잘 돼 있으니까 인천보다 훨씬 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우리가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 컨텐츠가 브랜딩이 잘 돼 있거나, 근데 우리가 브랜딩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오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가 유명해져서 그 컨텐츠 네이밍을 보고 오거나, 약간 그런 개념들인 것 같고. 지금 뭔데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하는 컨텐츠들도 작년에도 많이 했고 저희 재작년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어쩔 때는 그냥 20명씩도 지원하고 막 그냥 인구작 할 때도 어쩔 때는 그렇고, 어쩔 때는 막 5명 지원하고 막 이럴 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핏이 진짜로 맞느냐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지역에서 누가 무슨 활동을 하나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면 가장 핫한 사람이랑 하고 싶으니까. 저희도 누구랑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뭘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출발을 하니까. 근데 정보를 찾기 되게 어려운 것도 사실은 맞아요. 뭐 다 인스타로 보여지는 거 너무 단편적인 거잖아요. 결과에나 혹은 뭐 모집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모집 결과 이것만 있고, 뭐 그렇다고 그분의 글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이 쓴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스펙타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종범 대표랑 자꾸 뭘 하게 되는 것도 계속 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믿음도 생기는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는 거 듣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기 서울에서 하는 그 모임 같은 거 보면은 그 넷플 연가인가 뭐 이런 거라도 보면은 거기는 꼭 그 파티장이 리더가 무슨 카카오 뭐 출신이라던가 뭐 네이버 뭐 출신 뭐 이런 게 꼭 걸려 있잖아요. 뭔가 타이틀 누군지 몰라도. 그것처럼 여기 인천에서 할 때도 셀트리온 뭐 출신, 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뭐 출신, 아니면 뭐 포스코 뭐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파트장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셀트리온에 있는 부장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보다 무슨 예를 들어서 카페꼬마 CMO 그 하시는 분 중에 카페꼬마 CMO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셀트리온의 부장님이라고 생각하죠?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제조 쪽이나 뭐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인천은 아무래도 좀 제조 기업이 좀 많잖아요. 근데 서울은 문화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 보면 문화 기획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문화 회사들도 그때가 많고, 그래서 대학내일 편집장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청년들이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에 있는 회사들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만약에 그분이 이제 OMP에 와서 해요. 그러면 똑같이 안 모일 거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뭘 것 같은데? 인천 사랑구출 작전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매월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해봤는데 그때 한 번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조금 나름 커다란 채널에서 일을 하던 그 분이 토크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 모집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신청했어요. 아, 이분 궁금해서 왔다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꽤 됐었단 말이에요. 유빈. 근데 그럼에도 그 숫자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을 불러오면 니즈가 조금 더 있구나를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서울에 사람도 많겠죠. 그 사람들이 인천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볼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여기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저희가 10월 달이었나? 무웅님 할 때 그 바텐더 네. 그분 컨텐츠 할 때는 한 20분 정도가 오셨었고 맨 마지막에 동양가배관 가서 할 때도 동양가배관 자체가 좀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거 할 때도 신청자 꽤 많았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연사의 힘도 있을 수도 있고 컨텐츠의 힘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결국은 그 모든 게 다 콘텐츠니까 사실은 계속 아까 말했던 콘텐츠의 질이나 퀄리티가 질이 퀄리티죠. 하여튼 그 콘텐츠의 퀄리티 자체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마케팅 뭐 이것보다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브랜딩이나 콘텐츠 퀄리티가 뭐 서울에서 하는 것만큼 되느냐에 대한 지금 네 분 보면 약간 자기 반성도 살짝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성이 먹고 필요하죠. 살면서 기획하다 보니 보통 커뮤니티 사업을 저희가 업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죠. 몇 년 동안 이 활동을 계속 하는데 힘들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단인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당연히 있고요. 공공에서도 민간 더 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저희 유유기지에서 모임 지원 사업으로 막 110만 원씩 청년들 지원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업들 일부 떼가지고 커뮤니티 기획하는 사람들 있으면 SNS 광고만 몰빵할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몰아쳐봐야 우리도 몰아쳐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걸 알지. 그러니까 정말 저희한테 60만 원 SNS 광고 태우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그래서 계속 오늘 오면서 공공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뿐이니까 저는 계속 제가 만약에 공공의 대표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인 거 저도 알지만 단연 지원은 정말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은 해요.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를 꾸준하게 무언가를 이런 자기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당연히 불가능할 거고요. 앞으로도 뭐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업이 없으면 말했던 대로 지역 내에서 어디 하나가 커서 여기서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다른 컨텐츠들이 확산되고 이런 과정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이걸 해내기가. 얘기 들어보니 역시 성심당인가? 그렇죠. 역시 성심당만 한 게 홍심당은 뭐 그때 얘기했던 대로 알아서 고척돔에서 류현진이 선물해주면서 또 홍보되고. 성심당도 네. 결국엔 제조잖아. 제주 저 빵이죠. 근데 그거 근데 이제 문화 그 자체잖아. 문화잖아. 문화지만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성공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천도 셀트리온이 있어. 셀트리온이 뭐 어쨌다고. 크잖아요. 근데 이제 파는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야, 셀트리온 대표님 오시면은 박수 치냐 시민들이?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건 모르지. 성심당 대표님 오면은 사람들이 기립하고 다 올 걸 진짜 몇백 명 올지도 몰라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가? 사실은 저는 아까 오면서 쭉 적었던 게 오기 전에 뭘 그렇게 적으려고 적었던 게 예전에 MK하고 수다 떨다가 둘이 그때 뭘 보다가 TV에서 원피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원피스 만화 원피스. 근데 딱 인천 청년들이 요거 같다. 약간 대적 시대 해적들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대화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피스를 찾아. 약간 인천은 되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망망대해 애들을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이 속에서 애들이 막 적자생존 해야 되고 각자도생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그냥 놓여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보면은 서로 엄청 싸우는데 또 엄청 거대한 적이 나타나거나 뭔가 있으면 이렇게 뭉쳐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각자 도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뭔가 공동의 목표나 목적이 좀 생겨서 이들이 좀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공공의 적.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청풀 생각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청풀에서 뭔가를 해본 적은 아니지만 계속 들었으니까 뭔가 그런 플랫폼이 지금 나에 없나. 유유기지가 사실 그 플랫폼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와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뭐 있어? 하면서 와서 그냥 수다 떨고 술 먹고 가고 같이 놀고 이런 공간 자체가 지금 아예 없으니까 각자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망망대해 다들 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답답한 거고, 나만 있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점점 쪼그라들고 내 프로젝트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다. 얘를 두고 우리가 같이 뭉치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런 것만 잘라가지고 공개하면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인트로 나왔다 인트로. 재단 직원보다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니지. 엠키가 저한테 이제 쌤이 공공의 적이 되라. 청년들을 다 죽이는 사업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뭉치게 만들어라. 이제 빌런이지만 영웅인 것처럼. 근데 원피스는 빌런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물을 찾아가는 거지. 근데 그 과정들 보물을 있잖아. 찾아가면서 하루 종일 싸우는 게 원피스인데. 아, 보물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 앞에 빌런들이 있어서 뭉치게 되는 건데, 그쵸. 그 빌런을 만들자. 아 근데 이제 보물을 그런 생각도 찾아오게 하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누가 하겠어요. 뭐 정치인한테 맡기겠어요. 뭐 시장님한테 하라고 해서 누구한테 하라고 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 그거였어요. 왜 원피스 보면은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진짜요? 그 원피스 보면 이렇게 배에 있으면 현상금을 알려주는 갈매기가 이렇게 날라와요. 이 가방을 메고. 그럼 걔가 항상 신문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해적들의 뉴스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우와. 각자의 배에서 모든 뉴스를 다 알 수 있어요. 얘가 현상금이 얼마가 됐다더라, 저 섬에서 누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더라, 이런 거를 배에만 있으면 배로 그 갈매기들이 다 날아다니면서 정보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저기선 또 누가 이렇게 하고 있대. 약간 SNS 같아. 그쵸? 썼는지 모르지만. 네. 그 갈매기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갈매기들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갈매기들 전달해주는 그 정보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얘가 갈매기. 어디서 뭘 하나, 얘는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얘 망했다더라, 혹은 얘가 너무 잘 된다더라,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서로 같은 해적이지만 그럼 나도 가서 얘 한번 해주고, 그럼 얘도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네요. 그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부평 사업하면서 그 문화도시 여행 가는 걸 몇 번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다른 도시들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처음에 좀 신기했던 데 중에 하나가, 공공에서,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게 어떤 기업에서 만드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 공간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막 받아요. 근데 그 공간을 그 문화도시에서 그 문화도시에서 만든 거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어디지? 되게 찾아봤는데, 궁금하네. 청주였나? 청주야? 네. 쭉. 굿주. 아, 맞아요. 굿주라는데.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공공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공공에서 만들었을 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가 원인일 것 같다라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말이 막 나가니까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안 들을 거예요, 청주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업체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위탁을 준 거. 예,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되게 독특한 거는, 위탁을 줬으면은 이 브랜드는 무조건 시의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그 업체 것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그 약간 느낌이 인천 안에 있는 어떤 K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게시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운영을 하면 근데 그게 공공에서 만들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뻔한 컨텐츠일 그쵸. 것 같고 뭔가가 있으면 참 재밌겠다. 그러니까 지금 OMP 1층에 붙어 있는 이제 걸동 지도 저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저기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 뭐가 벌어지고 있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뭘 하는지 모르고 나만 혼자 너무 외롭고 나만 혼자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고 지역에서 당연히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확장이 안 되는 건 그것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내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파일을 만들어서 옛날에 청풀에서 했던 좋아요 인천 축제 같은 것도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기획단을 사람을 모집해서 축제를 그 사람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세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가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 모든 축제를 사실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시민축제 기획단 만들고 막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앞서 갔던 거기도 하죠. 이게 약간 공공이 그런 뭐랄까 청년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하는 갈매기 이런 거는 그 갈매기한테 누가 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밥을 먹고 그걸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만들려면 결국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간이 하려면 그 민간이 그걸로 수익화를 내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간이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 어디 그걸로 수익화를 해? 약간 이렇게 돼서 결국엔 그 사업을 누구도 그런 걸 손을 안 대게 하는 약간 마성의 뭔가 그게 바로 매주. 공공의 적입니다. 공공이 적 아닐까?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공공이죠. 아무튼 오늘 뭐 1시간 해가지고 한 2분 나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백종원 아저씨가 자영업자들 살리면서 막 했더니 다른 골목 식당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를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들도 다 자영업자인데 가맹점일 뿐이지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싸우고 공공이랑 그런 부분들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이 누구 하나가 발벗고 나서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펙타클 같은 곳에서 뭐 인천의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면은 그래 열심히 해 이러고 지원도 해주고 사람들도 모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들도 알리고 이렇게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막 하면은 야 근데 너네 야 우리 거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야 너네가 어떻게 건데 안 되겠다 공고에서 똑같은 거 또 만들어 외주 줘가지고 비슷한 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을 데려다가 만들죠. 똑같은 거를. 이준호 씨한테 그 스펙타클 그런가? 멤버를 데려다가 뭘 저는 만드는 약간 경우는 지금 여기 종범 씨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드는데 종범 씨들은 굉장히 당황하겠다 이거. 저는 약간 배달의 공부에 민족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배달앱 같은 거를 해서 사기업이 이렇게 공공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과 이런 걸 해가지고 키우고 있더니 갑자기 저거 뭐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공에서 갔다가 똑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를 뭐 견제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물론 제가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공공의 적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다 보면 지쳐요. 그 기업들은 왜냐면 나는 수익을 내야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제 너네는 이건 공공을 위해서 해야 돼. 사회 소셜 미션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나쁜 데만 쓰이지 않으면 공공에서 알아서 나쁜 데 쓰이면 공공에서 알아서 민간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용을 안 하고 빠질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지켜봐주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심당 같은 데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할 때 아까 말했던 대로
같은 해적이라도 얘가 커지면 나도 커지겠지, 혹은 얘가 커지면 내가 뭐 그 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 사이에서 뭔가 우리의 파일을 키워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각자라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경쟁을 붙이니까 결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카페랑 뭐 와인바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술 장르에서 연극하는 분들과 음악하는 분들을 같이 경쟁시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걸 누가 평가하고 누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지원 사업에 사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도 항상 문제인데, 말했던 대로 그냥 이런 것도 아닌 민간의 영역마저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공에서도 이걸 기다려주지 않고 너네 중에 제일 잘하는데 요것만 딱 따지니까 그런 거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또 공공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뭐 이게 장기적인 미션을 갖고 하는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당장 내 성과나 실적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맞네요. 근데 이게 되게 충돌되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사업이 오면은 저도 그냥 제일 잘하는 것이랑 하기 위해 가는 거고, 그럼 여기랑만 또 한다는 소리 듣는 거고. 제 입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 예,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 완전 공감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 주제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그게 브랜딩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못 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되는 게 항상 뭐냐면 이런 걸 해야 돼. 이 방식이 필요했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이 됐든 용역이 됐든 이제 돈을 주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라고 이제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기획을 한 어떤 레퍼런스와 업력과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이 쌓여 있으면 이걸 들이밀면서 우리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내비둬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쌓여주면 그나마 좀 방어가 되는 것 같고, 그걸 잘한 데들이 용역을 받더라도 본인들 입맛대로 받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 성향으로는 용역 줄 때 같이 해본 팀들은 알겠지만 좀 되게 아무 소리 안 하는, 정말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않은 이상 잘 이렇게 해줘 안 하거든요. 그냥 주면 거의 그냥 여기서 살짝 이런 것만 바꿔주세요 하는 정도인데,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콘텐츠나 자기 게 되게 명확하면 안 건드리는 거죠. 왜냐면 그걸 보고 시작하니까, 그 스타일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요구사항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봤지만, 요 분들은 우리를 그냥 되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분들과, 그냥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게 엄청 하면서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첫 미팅에 갔을 때 느낌이 딱 오는 게, 어떤 분들은 이미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그 이전부터 다 팔로잉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 나오면 같이 하고 싶다 하다가 연락을 주시는 팀들, 그런 담당자분들이랑 진짜 일하기 진짜 너무 편하고 재밌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놔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이제 그림 그리는 형님한테도 좀 제발 작품 만들면 귀찮더라도 올려라. 도록 좀 만들어라. 아무도 안 보더라도 이름 넣고 주소 넣고 인스타 넣고 다 해가지고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뿌려라 막.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뿌려놔야 그 사람이 어디라도 꽂아놨다가 기억하면 찾아서 보지.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 공공에 있는 사람이 막 인스타 뒤져가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없거나 블로그가 없으면 정보를 찾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해야 한다. 이건 귀찮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 제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해, 다들. 아무리 해도. 맞아요. 바빠요. 이제 바쁜 거 알죠. 그러니까 우선시 되는 거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 쪽에서도 항상 가장 이렇게 브랜딩을 자기 브랜딩 잘 해가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보면 끝없이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를 정리해서 정의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를 안 하게 된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마치 자기 반성처럼 다들 되는 느낌을 이게 맞나?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그건 동네를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 지금까지 처절하게 안 살았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더 또 처절하게 살아야 돼. 돌이켜보면 좀 더 처절하게 살 수도 있었지 않나.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그쵸 좀 아니, 잠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좀 줄이고 더- 있잖아 지금. 줄이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 저번 주에 녹음하고 둘이 한참 이야기할 때 제가 주인 대표한테 그냥 주제 넘게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인천에서는 뭘 할 때 항상 이렇게 콘텐츠가 있고 내가 뭔가 하려는 생각이 있고 콘텐츠가 있을 때 이 사이는 되게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거나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건 되게 잘 되는데 이게 결국 소비자나 고객이 있잖아요. 이 통로에 대해서 다들 되게 제 느낌에서 놓는다? 지치니까. 근데 어. 그거는 사실 그 지역의 사람이나 지역의 특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뭐야 다 서울에도 아까 준희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가 사람이 많아서 그 중에 몇 명이 그걸 잘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음반 발매를 하든 예술하는 사람들이든 다 해놓고 막 열정을 불태워서 발표 딱 해놓고 끝 가만히 있어요. 내 그림이야. 왜 안 알아주지?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좋아요 인천 그 뭐야 청풀에서 있었던 그런 뭔가 이렇게 엄청난 명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서울에 없을 것 같다. 아니 저희 청년청에 했을 때 다 비슷하게 싸우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이유로 싸우고 비슷한 이유로 갈라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쵸. 사실 저희는 서울에서 3년, 4년을 사업도 하고 엔터 사업, 레이블 사업 비슷하게 하고 프로덕션 똑같이 하고 뭐 기획 사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공연도 열어보고 다 했는데 그냥 결국엔 일로 왔거든요. 인천으로. 근데 저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아까 지방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다면 좀 더 그쪽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자기 브랜딩을 해야 해요. 좀 더 처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을. 맞아. 근데 이게 진짜 귀찮고 티도 안 나고 맞아. 바로 뭐 단기간에 성과가 빡 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렵잖아요 너무.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청 같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인천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뭐 서로 각자 안 맞으면 싸우고 갈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막 20-30명씩 모이면. 싸우고 갈라지고 청년청이 없어지는. 그쵸. 그게 문제긴 하죠. 근데 청년청이 갈라진 건 그 내부에서 싸워서 갈라진 건 아니고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 여기는 안 네, 돼요?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네. 잠깐만 저희는 되는데? 아니, 네. 저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근데 그거를 좀 지켜봐주고 꾸준하게 그래도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청년들의 커뮤니티나 그냥 저도 와서 같이 술 한잔 해도 돼요. 혹은 같이 와서 그냥 커피 먹고 같이 수다 떨어도 돼요. 이런 곳 하나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요즘. 제가 봤을 때 그게 공공에서 만들면 딱 유유기지가 제일 지금 인천에서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근데 갔을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유유기지가 와 회사였는데 완전 회사. 뭐 인천 이음 카드 이런 거 열면은 앱에 막 유유기지 뭐 공간 어쩌고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공에서 만들었을 때 최상의 인풋이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엔 민간이 답이다. 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민간에다 주고 그냥 맡겨놔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서울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공공이 만든 청년청은 저희가 가서 느꼈을 때도 여기에서 뭔가 엄청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 온 친구들이 지원을 했는데 됐을 뿐이지 굉장히 다분하게 대부분이 수동적이었고 거기서 수익화 활동을 하려는 친구들 몇 명 안 됐고 그 공간 자체에 만족하고 그냥 좀 있다가
나가서 흩어졌든 뭐 문화기획자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의 미래는 모르지만 느꼈을 땐 비슷했거든요. 거기나 유유기즈나 비슷비슷했어요. 그냥 조금 힙한 느낌의 차이. 이대화에서 좀 빼주세요. 아니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기 언제 가세요? 이제 가야죠. MKYU 어머니들이랑 같이 이제 저희 커뮤니티 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분의 그 커뮤니케이션 톤 앤 매너가 저랑 맞진 않았어요. 근데 와 난 이렇게 열심히 했었나 싶긴 했었어요. 자기의 책 모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나는 책을 사랑하고 나는 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미친 듯이 올리세요. 미친 듯이.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네. 미친 듯이 SNS에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윤종필 선생님이랑 친하다면 친한데 제가 종필쌤 진짜 좋아하는 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생산하고 올리시거든요. 인스타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계속 본인의 활동을 계속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 뭐 하셨구나, 뭐 하셨구나. 그러니까 남들은 뭐 이런 것까지 올려. 뭐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그게 자기 브랜딩이고 자기 어필이죠. 이거 이 다음 시즌까지 다음 화까지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제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저희 지원 사업 좀 멘토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필쌤의 작업을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도 아닌데 저는 종필쌤 그런 활동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맨날 제발 종필쌤처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 프라이드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 준희 대표가 말한 것도 먹고 살 만한 여유나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천에 있으면 일단 일자리가 만약에 여기 없다.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럼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무리하고 가세요. 저는 출근해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여러분들은 계속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한 10분 더 이야기 네.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챙겨주세요. 네, 여기다. 네, 들어가세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종필쌤이야? 봐봐. 그때 멘토 우리 님이요? 부평에 사는 지원 사업 멘토링을 하는데 그분이 윤종필 선생님. 그러니까 느끼는 게 이제 이게 여유가 있어야 그 시간에 뭐 어필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사업을 만들고 창업을 하려도 하는데 사실 뭐 서울권 근처에서 거기서 머무르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의 여유 시간이라도 있지만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 여유 시간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들으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어디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못하는 건 사실 우리 책임이지 자꾸 지역 탓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이야기 생각하면서 좀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희가 달라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에 상반기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름 브랜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 관리도 좀 해보고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자 하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거를 안 해놓으면 우리가 일을 한 게 쌓이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렇잖아요. 용역을 하나 받았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요. 목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끝나면 회사에 수익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 회사가 전체가 다 하려고 약간 이런 어떤 명확한 게 있는데 브랜딩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작업이고 끝이 없고 이러니까 약간 퀄리티 조금 올리려고 계속하는 어떤 예술 작업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끝없이 들어요. 근데 내비둬야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사람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게 그쵸. 예. 그 가장 사실 되게 급해야 되는데 가장 블라인드 스팟이고 그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네. 뭐라 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뒤에다 밀어놨는데 결국엔 이거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저희한테 다른 일을 물어다주고 더 나은 걸 가져오고 이러는 거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가 되는 거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를 신경 쓸 시간이 없고 먹고 사는 거 그쵸 해결하느라 그냥 일단 저희 이거 마무리 할까요? 끄고 얘기 더 하죠. 진행자가 사라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